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바퀴 휙 돌아서 어느새 우리는 또 이렇게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죠? 오늘도 문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문학, 여기에는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기쁨, 슬픔, 사랑,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편의 시로, 한편의 잔잔한 수필로, 한편의 소설로, 또 한 줄의 문장으로 버무려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따뜻했어요. 겨울의 마지막이다 라기보다 봄의 시작인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들뜬 기분도 들면서요. 포근한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또 그날이 그날처럼 지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인생이 파도 같다는 말을 하는 건가 봐요. 수천 개의 물방울이 뒤섞여서 하나의 물줄기로 함께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싹 감싸들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흘러가는 파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교보문고에서는 독자, 출판사와 함께 올해의 문장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몇 해 전인가 본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문득 오늘 생각나네요. 행복은 작고 단순한 것 속에 있다 라는 문장이요. 왜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의 행복이 작고 단순한 것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은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요. 마치 신기루 같은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야 그것을 행복으로 단정하는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행복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소박하십니까? 로또에 맞은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빌딩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 옛날 즐겨 불렀던 노래, 잊고 살았던 음악 등을 들으면서 옛 추억에 아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어느 날 문득 남편이나 아내가 측은해 보이는 날이 있죠. 그런 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호박죽을 좋아하는데 하면서 호박의 그 딱딱한 껍데기 손에 이렇게 진물이 나면서 벗겨서 따뜻한 호박죽을 끓여주는 것.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던 가족들이요.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별것 아닌 걸로 깔깔깔 웃는 것. 행복에 욕심내지 말고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으로 행복을 불러보겠습니다. 첫 곡 띄웁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요
문학이라는 매개체로 행복 지킴이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시로, 소설로, 또 수필로, 명문장으로 삶에 솔직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행복한 문학,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은 수필과 시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긴 이야기지만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한 기간이 될 수도 있는 소설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좀 엔데믹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가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작가들도 예외는 아니죠.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글을 더 집중해서 쓸 시간이 많았다라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팬데믹에 집에 콕 들어박혀서 뭐 누구 나가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책만 읽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팬데믹 때문일까요? 문학계에서는 많은 영향,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책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전 연령층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요.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서 엔데믹이라는 그 희망과 일상으로서의 그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힘든 시간을 지낸 우리들한테 위로와 따뜻함을 또 삶의 지혜를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로 등극 소설책이었습니다. 저도 참 이 책 재밌게 봤는데요.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책을 읽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김호연 소설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입니다. 팬데믹과 경제 불황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담긴 책이고요.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감동을 준 장편 소설입니다. 동네 골목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이 삶의 희노애락을 참 따뜻하고 유머스럽게 녹여냈어요. 서울역에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한 인물과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편의점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누적 판매 부수가 4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편이요. 이 책은 2편까지 있습니다.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는요. 아무래도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쓴 김호연 소설가는요. 영화, 만화, 소설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온갖 이야기를 써나가는 어떻게 보면 전천후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됐는데요. 이중간첩이라는 영화요. 그 영화를 쓴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요. 부천 만화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화 스토리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불편한 편의점은요.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KTX 기차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엄영숙 여사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곧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의 파우치를 주워서 들고 있습니다. 라고요. 때마침 도착한 엄영숙 여사는 다른 노숙자들을 쫓아내고 본인의 파우치를 지켜낸 노숙자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본인이 운영하는 청파동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 놓고 먹으라고 도시락을 주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엄영숙 여사는 때마침 야간 알바가 필요해서 이 노숙자에게 야간 알바 자리를 제안하게 돼요. 따뜻한 곳에서 편의점 폐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노숙자는 당연 제안을 받아들이죠. 챕터별로 편의점과 관련된 인물들의 서사가 나오는데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노숙자의 이름은 독고. 사실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여차저차 기억나는 이름인 듯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독고가 편의점 밤 알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독고에게 똑부러지게 이를 인수인계해준 20대 취준생 알바 시현. 포스기를 다루는 영상을 찍고 또 유튜브에 올렸다가 다른 편의점에서 스카제이가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글을 써보고 잘 안 되면 절필하겠다라는 각오로 이 작가가 하나 나와요. 그런 각오로 편의점 건너편 빌라에서 임시로 자리를 잡게 된 희곡 작가 인경 씨. 인경 씨는요, 편의점을 이용할 때마다 이 특이한 캐릭터인 독고 씨가 참 궁금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작가 기질이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그리고 인경 씨는 이 독고 씨를 주제로 희곡 시나리오를 한 편 쓰는데요. 성공합니다. 내용을 계속하다 보면요. 엄영숙 여사의 교회 친구이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50대 선숙 씨도 나오고요. 이 선숙 씨는 아들과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때려쳤던 아들이 어느 날 영화를 찍겠다고 하고 또 돈을 모두 까먹고요. 또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그런 자녀분들 있죠. 선숙 씨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아들만 보면 방에서 나오라고 좀 공부 좀 하라고 이 소리도 치고요. 또 아들은 그런 엄마 선숙 씨를 완전히 또 무시합니다.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숙 씨가 평소에는 무시하던 독고 씨에게 어느 날 편의점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고 씨가요, 그 선숙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라고. 그런 말을 조언해요. 들어주면 풀려요. 아들 말도 들어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라고요. 선숙 씨는 편의점 삼각김밥 팔죠. 그 작은 포스트잇에 편지를 쓰고 아들의 게임 책상에 두죠. 그러니까 이 독고 씨의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긴 그 이후부터는 아들과 이런저런 카톡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독고 씨를 무시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는 영업맨인데요. 매일 회사하고 가정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편의점에 와서 혼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꾸 자신에게 신경 쓰는 독고가 짜증이 나서 여러 번 피하지만 결국에 혼술을 할 편의점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집에서는 마음 붙일 곳이 없고 편의점에서 혼술 먹으러 가면요. 독고 씨가 경만의 두 딸들이 편의점에 와서 1+1 초콜릿을 사가더라. 아빠가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니까 돈을 참 지혜롭게 아낀다 라고 그런 말을 해줘요. 그 말을 전해 들은 경만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요. 편의점을 오가면서 얽히고 설켜서 또 함께 소통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현대인들에게 아,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지 뭐 힐링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어느 소설이든지 다 그렇죠. 소설은 캐릭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설 구성에 3요소가 있죠. 인물, 배경, 문체 이렇게 3요소인데요. 그중에서 등장인물 개개인의 캐릭터는 참 소설을 매끈매끈하고 풍요롭고 재미있게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실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1차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들이 주로 말하는 주인공. 그런가 하면 주인공 인물과 부딪히고 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 2차적 인물, 그러니까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부차적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주인공들의 행동에 직접적, 또 그 스토리에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소설은 불편한 편의점, 이 소설은요, 부차적 캐릭터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세세하게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영숙 여사의 그 고집불통 아들도 나옵니다. 그 편의점에 자주 오는데요. 공부는 못하지만 사업머리가 있는지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또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고 또 당하기도 하고 이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에일 맥주를 팔겠다고 엄마 영숙 여사에게 가지고 있는 편의점을 팔아서 자기의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매일 조르기도 해요. 엄영숙 여사는 편의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런 아들에게 절대 주지 못한다고 속으로 마음먹죠. 어느 날 아들은
편의점에 찾아와서 여기 사장님 아들이니 물건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겠다라고 실랑이를 합니다. 독고는 안 된다고 맞고요. 아들은 독고 면전에 욕을 해주고 또 엄마 집에 가서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취한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셀카도 찍고 합니다. 그런데 그 셀카를 빌미로 아들임을 증명하고 맥주를 편의점에서 공짜로 또 가져가요. 영숙 여사의 아들은 여전히 독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요. 이 잘라버리고 싶어서 사설 탐정,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해서 이 독고의 뒤를 쫓죠. 거의 나이가 60대가 넘은 전직 경찰, 그런 사람이 흥신소 직원입니다. 또 가족과 헤어지고 아파트 경비원 친구의 푸념도 들으면서 본인은 뭘 해먹고 살까, 흥신소 사설 탐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독고의 뒤를 쫓다가 오히려 독고가 다녀갔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꼬리를 잡혀서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다시 독고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와서 솔직한 마음으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독고는 자신이 편의점을 곧 그만둘 거니까 야간 알바 자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아들이 고용한 흥신소 사설탐정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사설탐정 곽은 과거를 털고 편의점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날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가고 수소문 끝에 그들을 찾아 나섰던 독고가 서울역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그대로 노숙자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독고는 사실 의사였고요. 의료사고로 기억을 또 잃었고요. 그래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청파동에서 영숙 여사가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억도 돌아오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구로 의료 봉사를 위해서 떠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복잡다단하면서도 참 진실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요. 편의점을 두고 벌어지는 옴니버스 소설이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소통 속에서 어떤 힐링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해드리고 소설에 나오는 명문장들이 있는데요. 불편한 편의점의 명문장 몇 개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음악 깔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어떤 한 시간에 지혜가 되고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사장이 직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직원도 손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들어주면 풀려요. 아들 말도 들어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행복은 무언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에요. 상처를 돌아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 혹은 욕망이 그 사람의 원동력이 되고 캐릭터가 됩니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도 가슴을 훅 치면서 도움이 되는 명문장이 있었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불편한 편의점. 참 제목도 재밌어요. 이 소설은요, 제목에도 느낄 수 있지만요, 일상에서 필요한 그 소소한 것들을 편리하게 구입하는 가게인데요. 편의점 앞에 불편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편함과 편의점, 그 두 단어가 나와 세상과의, 나와 타인과의 불편하지만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목에 함축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편의점 사장 같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요. 또 삭막한 세상을, 이 마음을 좀 내가 따뜻하게 갖고 넉넉하게 가지면, 또 더불어 살아가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희망도 갖게 되고요. 참 소설처럼 정답이 없고 각자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해석이 다양한 장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소설을 읽으면 시가 많이 나오던데요. 등장인물을 보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저 사람도 본인의 사정이 있었구나 라든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게 해주면서요, 이해와 또 공감, 이기적인 우리들의 관계를 따뜻하게 풀어주는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뭐 다 각자 자기의 입장이 있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소설에서 보면요, 등장인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나 그 생각을 꾸밈없이 담담하게 막힘없이 보여줍니다.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자신만의 입장을 고집부리지는 않으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존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책의 주인공 독고처럼 본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고로 노숙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 도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 우리 이웃들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인생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이 소설을 쓴 김호연 작가는요, 1974년 서울생입니다.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2013년에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수상작이 망원동 브라더스였습니다. 그 소설로 데뷔한 거예요. 일상적 현실을 위트 있게 그린 경쾌한 작품이면서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정말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스릴러 장르로 오가면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호연 작가, 그가요,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망원동 브라더스 2013년에 발간됐는데요. 그 이후에 3편의 또 책을 발간했어요. 연적, 고스트라이터스, 파우스터. 그런데 그 책들이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맺지 않고 스스로 2019년에서 2020년에 영화 시나리오 작업이 있었는데요. 틈틈이 불편한 편의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은 그의 5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살과 희노애락을 참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소설입니다. 소설의 말처럼 따지고 보면요. 매일 대하고 한솥밥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매일 얼굴 맞닿는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인데요. 가족을 그러니까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의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투성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 땐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이 소설 속 편의점에 드글드글하네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어느새 시간이 가득 메워졌네요. 더 좋은 문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